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3주차 공법 기출문제 특강이고요. 자, 오늘은 환지 방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비법, 그리고 건축법, 자, 앞부분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나씩 1번부터 한번 맞춰보죠. 이거 다 이제 기출질문들 제가 이제 혼합해갖고 물어봤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보면, 그 환지 방식의 사업성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에, 시행자는 환지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자, 일단 이 토지 부담률. 자, 이 토지 부담률 개념은 면적식으로 할 때 나오는 거죠. 면적식. 그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면적식으로 할 때, 그냥 면적 무조건 똑같이 맞춰주면은 공공시설 용지, 채비지, 이런 거 확보 안 되니까 이 보류지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 토지 소유자 내놓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고요. 저는 토지 부담률은 시행자가 정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몇 프로냐? 50%입니다. 원칙은 토지 부담률이 50%. 그런데 예외가 두 개가 있죠.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는 60%까지, 60% 초과가 아니고 60%까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60% 초과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요약집 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집 93페이지 맨 밑에. 자, 면적시험, 요약집 항상 찾아가면서 틀린 것들 요약집 찾아가고 어디 나오는지 찾는 거, 그거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꾸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면적식 환지를 할 때 토지 부담률 시행자가 선정하고요. 그 밑에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 50인데 그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번에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 저는 환지를 지정해 주지 마세요. 환지 제외. 이걸 다른 말로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신청이 있어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 즉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환지 부지정에 뿌리면 종전 토지 임차권 소멸. 그래서 임차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소멸되는 걸 방지하고자 이때는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예요. 그래서 임차권자 동의 안 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맞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의 특례, 그 또 하나 1번. 자, 이거 25회 때 정답 질문이죠. 그래서 환지 부지정이라는 말을 환지 제외, 요걸로 살짝 단어만 바꿔갖고 쓴 거예요. 환지 부지정, 신청. 그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정할 때는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 그리고 환지 부정했을 때는 청산금도 미리 계산해 준다. 청산금을 사전에 결정하고 교부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자, 요게 키워드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으면 시도지사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에 인가하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받아요. 그리고 개발법에서 인가받는 거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다 지정권자한테 받습니다. 또 수용방식에서 승인, 토지상환채권 승인, 손수금 승인, 원용지 승인 다 지정권자. 그런데 이 환지계획 얘만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인가받는 거죠. 이유는 환지계획이 중요한 거다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아주 지역적이라고 그랬죠. 그 동네 땅을 개발해갖고 소유자한테 어떻게 교환해 줄지 이거 정하는 거니까 지역적인 거. 그래서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고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가장 하급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인 시행자일 때는 인가 자체가 없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는다. 이 말이 키워드입니다. 비행정청이 시행자만 인가받는다. 이유는 토지 하급 행정청, 시군, 구청장. 그 다음에 4번에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의 임차권은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그러면 환지를 먼저 정해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라고 그러죠. 그 예정지 정하는 목적은 먼저 공사 끝나가지고 먼저 공사 끝난 구간에 토지를 미리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예정지가 지정되면 키워드는 사용 수익권의 이동. 사용 수익권을 이동시켜주는 것이 환지 예정지.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뭐 할 수 있는 권리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임차권 소멸하는 게 아니고 임차권자도 종전토지 사용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자, 이게 틀렸고요. 임차권자는 종전토지 사용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토지하고 환지 예정지는 위치, 면적, 환경 이런 것들 다 달라지죠. 땅값 다 달라지니까 달라진 사정에 대해서 권리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 아예 예정지 지정으로 임대차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등의 손실보상 청구를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는 권리 조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권리 조정은 며칠 내줘야 돼요? 저 97페이지 봅니다. 97페이지. 그 위에 박스에서 권리 조정 행사 기간은 60일. 그래서 예정 규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이 지나면 권리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정지는 사용 수익권을 이동. 그래서 임차권도 소멸하는 게 아니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5번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즉 환지 부정 토지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청산금을 교부해야 된다. 자, 원칙적으로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이 돼서 다음 날부터 징수 교부합니다. 그런데 환지 부지정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 전이라도 환지 처분 전에 청산금을 결정해서 교부해 줄 수 있는 예외가 되죠. 즉 사전에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고요. 그럼 환지 부지정일 때는 청산금을 미리 계산해서 교부해 주니까 먼저 나가라고 사용수익도 정지시킬 수가 있죠. 뭐 하면서? 환지 예정지. 그래서 환지 예정지 정하면서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는 미리 사용수익을 정지시켜갖고 내보낼 수가 있죠. 그 97페이지 그 중간에 사용수익의 정지. 그래서 환지 부지정일 때는 환지가 없으니까 예정지도 없죠. 그래서 사용수익 정지시켜갖고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뭐 가혹한 건데요. 환지 방치한 사업 시행에 관해서 틀린 것만 모두 고른 것을 교육권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준공검사 떨어지면 60일 내 환지 처분. 다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14일 내 환지 등기. 이 개발법에서는 60일 내 환지 처분, 14일 내 환지 등기. 딱딱 숫자가 나오죠. 그다음 니은번의 시행자는 채비제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개발사업 비용에 충당하게 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는 없다. 자, 들렸죠? 채비지는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그래서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 소유권을 취득해서 미리 처분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요약제 96페이지 그 맨 밑에 또 하나면 2번이죠. 채비지의 사용, 수익, 처분.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예정 절차가 있어갖고 시행자 미리 채비지 처분을 했어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는 매입한 채비지의 소유권 언제 취득? 등기하면 바로 소유권도 취득하는 예외를 다 인정을 하죠. 그다음 디귿번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 세토지.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자,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는 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는 지구상에 사라졌죠. 종전토지의 소유권 대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 즉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 말은 종전토지 대신 환지를 취득하고요. 항상 취득하는 것은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봅니다. 자, 이게 환지 처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98페이지. 그 중간에 환지 처분의 효과, 그 1번. 자, 환지의 취득. 그래서 종전토지에서 환지로 권리가 이동. 자, 이 조문은 거의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익히셔야 돼요. 환지는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그리고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그다음 1번.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그리고 지역권은 환지로 이동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유는 요역지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이 지역권은 환지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어요. 다만 개발사업 시행하면은 맹지 이런 거 없어지니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죠. 그럼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조건은 소멸하는데, 소멸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날 때 이런 말은 없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그다음 미음번은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 보류지는 시행자가 취득하는 거 아니죠. 보류지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아니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고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다음 비읍번에 환지를 정한 경우 과부조건, 즉 종전토지 환지의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통상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맞아요. 통상금의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이게 확정되는 것은 공고 다음 날. 결정하고 확정하고 다르죠. 그래서 옆에 이제 9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위에 통상금, 그 가로 2, 동그라미 2번. 통상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 결정하고 확정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환지 방식한 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계속 옳은 거라서 오늘 좀 어려운 거죠. 자, 1번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의 조성 토지. 자, 여기서 조성 토지는 환지.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해서 결정한다. 아주 맨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심의를 먼저 거치면은 뭐를 심의해요? 심의할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는 거냐? 감정평가. 이게 선. 그리고 감정평가한 것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즉, 선후 헷갈리면 안 돼요.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자, 이게 평가식에서는 또 핵심이 되죠. 그래서 93페이지. 중간에 박스 딱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의 가격평가. 이 가격평가 이것도 잘 물어봐요.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내용 중 종전토지의 합필 또는 군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는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자, 얘가 작년 정답 질문이죠. 그럼 얘는 뭐가 틀렸어요? 자, 9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95페이지 맨 밑에. 자, 환지계획의 인가, 그 행정총회 아닌 시행자만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고요. 변경할 때도 인가, 다만 경미한 변경은 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표 넘겨보시면 경미한상의 변경, 그 박스 1번 종전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 자, 이거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인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변경 인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종전토지가 합쳐졌으니까 환지 줄 게 줄어드는 거예요. 환지 줄 게 늘어나면 이게 권리가 복잡해지는데 환지 줄 게 없어지니까 뭐 복잡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종전토지가 분할돼요. 분할. 그럼 우리 개발구역에서는 토지 분할 함부로 못하죠. 토지 분할하려면 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그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 그 분할에 따른 환지 명세 변경은 다시 인가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토지가 합쳐지거나 나눠져 갖고 환지 명세가 바뀌는 것은 경미한 변경, 인가가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3번의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 환지 명세가 쉽게 경우 세토지 명세, 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는 훈토지 명세. 그럼 세토지, 훈토지 바꿔주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니까 세토지 명세, 훈토지 명세가 포함돼야 된다. 맞습니다. 저희가 30회 때 지정론에는 정답 지문. 92페이지 가볼까요? 9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환지 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의 내용, 이것도 잘 물어봐요. 환지 설계, 토지 교환 하나씩 설계하고요. 그 환지를 설계하니까 교환 대상이 되는 환지 명세, 세토지, 또 청산 대상 토지, 종전 토지, 훈토지의 명세,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채비지하고 보류지의 명세,
입찰 자격 건물의 명세 이런 것들 완직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이미 처분한 채비지의 경우 그럼 이미 처분된 채비지 이거는 채비지를 먼저 팔았다. 뭐가 있어갖고 예정지 절차가 있어갖고 시행자가 미리 채비지 팔아먹었어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매입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고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등기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 다음은 98페이지. 그 환지 처분의 효과에서 박스의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정환자가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되 단서. 이미 처분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등기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요. 5번에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고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상 처분 대표적으로 증거보존 처분 같은 거. 종전토지에 살인사건 나왔고 증거보존 처분에서 시체 나왔고 증거보존 처분 같은 행정상 처분은 환지 처분에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환지 처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근래 3년간 기출문제 다 뭐 하는 거죠? 작년 정답, 재작년 정답, 26회 때 정답. 그래서 중요한 기출지문들이고요. 그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발법의 비용 부담에 관해서 옳은 것을 저는 개발 사업의 비용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시행자 부담에서 사업하는 게 원칙. 그럼 1번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제한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시도 다른 지자체에게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나의 작년 기출지문이죠. 전부는 안 됩니다. 일부를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받으면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그 일부는 몇 프로까지? 50%, 2분의 1까지.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받으면 부담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2번 개발사업에는 비용 부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의 협의가 안 되는데 시도가 다르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주게 되죠. 행안부 장관. 다음은 10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비용 부담. 그 지정권자가 시행자든 시군구청장이 시행자든 행정청인 시행자만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받으면 50%까지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그럼 비용 부담이 협의가 안 돼요. 시도가 같으면 시도지사가 정해주되 시도가 다를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을 해주게 되죠. 행안부 장관. 그다음 3번 조합은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얘는 뭐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다. 그래서 저는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이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 이게 무슨 채권이요? 얘는 토지 상환 채권이죠.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토지 상환 채권. 그래서 채권 발행하는 목적부터 오늘 다 틀렸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은 이름대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그래서 밑에 그 1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해요? 지자체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다 틀렸어요. 조합이 발행한다 택도 없고. 그다음 4번에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 총액 등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은 제일 중요한 논점이 그거죠.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갖고 발행합니다. 그럼 5번에 도시개발 채권 상환기간 2년부터가 아니고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에서는 숫자 다 5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02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그 밑에 소멸시효도 원금 5년, 이자는 2년.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입 의무자. 그 매입하면 매입 필증도 5년간 보관. 그 5년 아주 그냥 잘 물어봐요.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숫자 물어보면 다 5년이요.
그다음 5번 이제 정비법도 있습니다. 자, 정비법의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1번에 재개발 사업은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 이거는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단독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해준다. 이 주거환경 개선. 그럼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주택 재개발 또는 상업, 공업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또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양호한데 양호하다 그럼 이거는 재건축이죠. 정비기반시설은 좋은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이건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죠. 이거는 재건축.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 극희열한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다음 3번의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 또는 그러면 안 돼요.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소유자.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죠. 그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재건축 조합원이 됩니다. 저희가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되는데 재건축만 개념이 다르죠. 그다음 4번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광장,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다. 공동이용시설은 기반시설은 아닌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이것도 정비사업 할 때 설치를 해줘요. 딱 좋았는데 광장, 얘는 정비 기반시설, 유치원, 요거는 아예 공동이용시설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24회 때 정답, 요거는 29회 때 정답. 그래서 그냥 짬뽕으로 물어봤죠. 요거는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그 두 개 섞어놓으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국어, 또랑 그 올해 또 신설,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까지 거기까지 정비기반시설 딱 정리하고요. 그다음 5번에 노후화된 건물. 그럼 노후화된 건물이니까 준공후 20년 이상 40년이 아니고 30년. 30년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 그러면 40년짜리는 뭐였어요? 40년짜리는 사용. 뭐 뭔지 몰라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옆 페이지, 104페이지. 노후불량 건물 3번 요건에서요. 그 동그라미 3번이죠.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 그거는 40년. 노후화된 건물은 30년.